현학봉 북한의 주영 대사, 즉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보다 10배나 강력한 핵탄두들이 태평양을 날아서 미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재래전으로 나오면 재래전으로, 핵전쟁으로 나오면 핵전쟁으로 맞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도발에 보복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유럽에 있는 주요 국의 북한 대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해온 이 전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지금 공화당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가요, 툭 하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북한 문제를 왜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이란과의 핵 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누구도 미치광이가 앉아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치광이는 김정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가 김정은을 지칭해서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제는 북한과 두세 곳의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북한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거의 2주마다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갈을 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다른 대선 후보들은 입을 닫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제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서 그냥 트럼프의 발언은 일회성 발언으로 넘어갔는데요.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에서 북한의 핵 협박에 대해서 미국이 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대선 후보들은 입을 다무는가라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공화당의 대선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언급들이 앞으로 추후에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제 트럼프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 트럼프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대선 후보들이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이제는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북한의 핵위협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주된 의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북한 이야기인데요. 2007년 10월 초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임기가 다 되어가고 대선이 임박했을 때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앙일보가 노무현을 만난 김정일이 DJ와 함께 공동 발표했던 6.15 선언은 빈 선전갑이다. 즉 빈 담배값 같이 안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지금도 야당은 각종 북한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나 6.15가 되거나 8.15가 되거나 특정한 날이 되면 6.15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정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과거에 무슨 종북 세력, 통진당 등은 이 문제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합의의 북측 주역이자 당사자였던 김정은이 뭐라고 했느냐, 6.15 남북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이 세 사람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서 이 방북을 같이 해서 김정일 앞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쓴 정상회담 회고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4 남북정상선언에서 김정일은 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을 할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 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하면 이것이 또 빈종이 짝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 김정일 이야기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자고 했던 걸 가지고 여기서 또 노무현 대통령과 이야기해봤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종이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김대중이 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좋은 거 하나 내자고 자꾸 독촉을 해서 6.15 공동선언 쌍방이 힘들게 완성을 시켜서 했지만은 그러나 6.15 공동선언 5년 동안에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하던 빈 구호가 되고 빈종이 빈선전갑, 빈선전갑이라는 건 북한말로 빈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김정일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6.15 직후에 내지 6.15의 그 부속 조항에 상호 경협 문제 등을 중점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짧은 통일 기간에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갖다가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서로 간의 회담 진전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6.15 정신에 입각해서라는 이야기를 야당이나 북측을 지지하는 남측의 인물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북측의 김정일이 6.15 선언은 빈 껍데기로 억지로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벨 평화상이 있었죠. 뭐 더 이상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고록은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정전 상태지 않습니까? 휴전 상태. 그러니까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 영어로는 시저 파이어라 그럽니다. 시저 멈추다. 파이어라는 것으로 이 총을 쏘는 교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정전협정을 전쟁을 멈추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은 당초 평화협정은 남북이 아닌 북미 간 해결사항이라고 고집을 하면서 대화에서 배제하려고 했다. 북한이 왜 평화협정을 북미 간 상황이라고 하는가 하면 휴전협정을 누구하고 했는가 하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공하고 이렇게 3당사자가 있지 한국은 당시에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이후부터 그걸 이용해서 이 휴전협정,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이야기는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북한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 실제로 맞는 이야기를 떠났어요. 그런데 한국의 좌파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라는 사람은 김정일을 만날 때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오히려 김정일이 그걸 안 하려고 했다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평화협정, 정전협정으로 바뀌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는데요. 즉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 이제 평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 내용으로는 좋은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가 되면 유엔 사령부가 해체가 됩니다. 자, 유엔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뭘 합의를 해줬습니까?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의 럼스펠더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는 전시작전권을 넘겨달라 했습니다. 자,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면 뭐가 없어집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유엔 사령부가 없어집니다. 6.25 전쟁 때 유엔의 합의에 의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뭘 겸임한다? 유엔 사령관을 겸임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이 된 다음에 6.25 전쟁이 휴전이 된 다음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8군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그 미8군 사령부와 한국 간에는 한미연합사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한다고 또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없애서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이항으로 한미연합사 없애,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군 사령부 없애.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한반도에 존재할 목적이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한 미8군도 뻘쭘하게 있겠습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국 측이 앞장서서 북한에 요구했고 오히려 북한 측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이 기가 찰 지경인데요.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를 입수한 럼스펠더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이 럼스펠더를 불러가지고 자, 이제 전시작전권 이양 넘겨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때 같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고 그
신동아라는 잡지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럼스펠드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당신은 지금 열려있는 문을 또 열려고 한다. 즉 미국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이미 너가 그럴 줄 알고 우리는 너가 그러면 갖고 가라고 주겠다. 자, 이걸 때문에 이 뒤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물린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아직도 깨끗하게 미국이 전시작전권 이하하는 부분을 완전히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자는 상태에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의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비를 정액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좌파 진보 정권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제안하자고. 그러니까 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것은 지금 영종도 앞에 북한의 그 황해도 앞 해변에 거기가 지금 남북 간에 이 해군력이 가장 집중되고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이죠. 여기를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모든 배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북한은 겉으로는 거기에서 장비를 철수시키는 척하고 실제로는 간첩선이고 뭐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한국은 거기에 해군이 빠지고 해경이 있다. 북한에는 경찰이 있습니까? 즉 평화협력지대가 되면 군이 뒤로 빠지고 경찰로서 통제하자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집니까? NLL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새로운 공단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주쯤에다가 공단을 만들자고 이야기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로서 북한의 군사력을 해체시켰다라고 주장하겠지만은 북한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해주는 개미가 들어가 베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다. 저는요, 김정일이 군부를 갖다가 설득시키기가 어렵서 이렇게 했다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정일이 한 수 더 높았다 하면 그래 우리 달래가지고 하자 했더라면 아마 지금 서해안은 북한의 텃밭이 되고 NLL은 뭐 아예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북한 군대가 북한 해경이라고 위장을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북한의 포는 전부 절벽에 설치한 한마디로 나바론 같은 숨겨놓은 포대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 튀어나와서 아마 전력이 약화되어 있는 서해안에서 북한이 마음대로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제공했을 거라 봅니다. 자, 이렇게 나이브하다, 즉 천진난만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본 사람들 내지는 남북관계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